안녕하세요, 원인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조금 더 다양한 계산이 섞여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학책 18쪽을 펴고 이번 수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이 네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덧셈과 뺄셈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번호를 2번과 3번으로 썼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1번은 무엇일까요? 괄호입니다.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이후에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문제를 풀면서 배워보기 전에 교과서 19쪽 녹색 네모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러가지 계산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이후에는 덧셈과 뺄셈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아래 식을 보면서 이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해 줘야 되죠. 1번.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을 앞쪽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2번, 3번. 그리고 남아있는 뺄셈을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순서를 지키면서 1번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아래 동그라미들을 보면서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총 기념품 개수에서 첫날 오전에 나누어 준 기념품만큼을 서로 빼주면 첫날 오후에 나눠준 기념품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동그라미들을 순서대로 풀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관람객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전체 기념품은 600개인데 이 600개의 기념품을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600 나누기 3을 통해서 하루에 관람객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괄호를 사용해서 첫날 오전에 관람객에게 나누어준 기념품은 몇 개인지, 첫날 오전에는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각각 2개씩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동그라미,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부분이죠. 첫날 오후에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구했던 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관람객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기념품 수에서 첫날 오전에 나누어준 만큼의 개수를 빼주면 첫날 오후에 과연 몇 개를 나누어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했던 식을 그대로 순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600 나누기 3 빼기 26 더하기 50 곱하기 2. 그럼 이 식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아래에 우리 계산 순서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 중에는 그렇습니다. 괄호를 계산해주고 그 이후에 곱셈과 나눗셈, 마지막으로는 남아있는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한 식에 괄호가 여러 개가 있거나 곱셈이나 나눗셈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덧셈과 뺄셈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때마다 앞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괄호가 만약에 2개 이상이라면 가장 앞에 있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앞에 있는 계산을 한 이후에 뒤에 있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도 덧셈과 뺄셈이 여러 개가 있어도 앞에 있는 덧셈, 뺄셈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 번째 식도 다시 한번 계산 순서를 나타내보면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인데 앞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뒤쪽이 곱셈은 나중에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뺄셈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계산 순서를 지키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26 더하기 50, 76 곱하기 2.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나눗셈 200 빼기 76 곱하기 2. 그 다음은 뒤쪽이 곱셈, 마지막으로 뺄셈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48입니다. 첫날 오후에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은 총 48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2번 문제입니다. 지혜와 준기 중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봅시다. 지혜는 풀이가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준기는 풀이가 틀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 더하기 3 곱하기 괄호 12 빼기 8 그리고 나누기 2까지 해서 정답이 18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배웠던 내용대로 계산 순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곱셈과 나눗셈인데 앞쪽에 있는 곱셈을 먼저, 뒤쪽에 있는 나눗셈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산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준기 중에 옳은 생각을 한 친구는 준기입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식은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줬죠? 괄호가 없는 덧셈은 가장 마지막에 계산해줘야 맞지만 지금 이 식에서는 오히려 가장 먼저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빈칸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덧셈과 뺄셈 순서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식에서 보이는 나눗셈과 곱셈을 앞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주면 나눗셈이 첫 번째, 곱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덧셈과 뺄셈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800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하면 200 빼기 12 더하기 30 곱하기 2. 그 다음 곱셈을 계산해주면 60. 그리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덧셈 뺄셈을 계산하겠습니다. 정답은 248입니다.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 식은 중간에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한 뒤에 나눗셈을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뺄셈입니다. 계산해주면 800 나누기 4, 12 더하기 30은 42 곱하기 2.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줍니다. 마지막 뺄셈을 하면 116. 그럼 수학 익힘책 14, 15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4, 15쪽입니다. 익힘책 영상 풀이를 보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익힘책을 푼 뒤에 다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보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앞에 있는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은이 첫 번째, 리을이 두 번째, 그리고 앞에 있는 뺄셈, 뒤에 있는 덧셈 순서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곱셈과 넌셈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곱셈, 뒤에 있는 나눗셈 순서로 계산해주고, 마찬가지 덧셈과 뺄셈도 앞에 있는 덧셈, 뒤쪽에 있는 뺄셈 순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정답은 17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 나눗셈과 곱셈을 순서대로, 뺄셈은 가장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8입니다. 3번 문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각각 계산을 해주면 16과 65가 나와서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수학 익힘책 15쪽 4번입니다. 다음 시기에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앞에서도 묶어보고, 만약에 계산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을 묶어보고, 이렇게 해도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묶어보고, 또는 이렇게도 묶어보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 선생님은 중간을 묶어보겠습니다. 9 더하기 24 나누기 4, 3, 10이죠? 24 나누기 12 빼기 5, 9 더하기 2 빼기 5 계산해주면 11 빼기 5이기 때문에 6. 이렇게 묶어야 정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3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카레 4인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10,000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10,000원에서 재료만큼의 값을 모두 합친 뒤에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는 4인분에 3,200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하겠습니다. 3,200 더하기, 양파는 500원인데 1인분이기 때문에 양파는 4개가 더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 당근은 4,800원인데 8인분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만 필요하죠? 나누기 2를 한 뒤에 모두 합쳐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순서는 괄호 안에 있는 곱셈을 먼저, 그 다음 나눗셈, 그리고 괄호 안에 앞쪽의 덧셈과 뒤쪽의 덧셈, 마지막으로 괄호 밖의 뺄셈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계산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침착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4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익힘책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5번보다도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와 화씨가 있습니다. 대화를 보고 현재 기온을 섭씨로 나타내면 몇 도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77도래요. 준기는 화씨 온도계를 보았구나.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수에 5를 곱하고 9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된단다. 지금 선생님의 말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씨 온도 77도에 32를 빼고 이 수에다 5를 곱한 뒤 9로 나눠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정답은 25도입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이 설명 없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을 확인하면 1시간이 끝나게 되니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은 부담이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